네, 안녕하세요. 예, 박승수 변호사입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겨울방학 맞이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겨울방학을 잘 보내야 할 텐데, 거의 뭐 변호사 시험 그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여름방학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지금 시기에서는. 예, 그래서 지금 공부 방법론에서 여러분들이랑 간단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계획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에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이제 효율적인 공부 방법 해가지고 제가 합격 가이드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거를 간단히 처음부터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 지금 상태가 겨울방학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 입학생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고 그렇게 그렇게 지금 겨울방학 맞이하는 분들이 그렇게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에 입학하시는 분들하고 그 1학년 해가지고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이렇게 보내고 이제 3학년 분들은 이제 곧 시험 이제 1월달에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죠? 이제 시험을 봐야 되고 본 시험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상태인가를 잘 보고요. 그래서 일단 일반론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입학생 분들도 있고 1학년, 2학년 계실 텐데 입학했을 때부터 시작을 하면 보통 지금 선행학습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겨울방학이잖아요. 겨울방학 때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뭐 민하고 형 정도는 해가지고 1학년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있고 2학기 있고 2학년도 1학기, 2학기 3학년 때는 이제 1학기, 2학기보다도 6, 80 6월, 8월, 10월 졸시죠.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지금 전통적인 공부 방법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여기 저 선행학습으로서 민법하고 저는 이제 민법이니까 선행학습으로서 민사법이죠. 민법을 하고 그럼 1학년 때 가가지고 1학기 동안 역시 민사법 해가지고 민법, 상법, 아니 민법, 민소, 상법 그 정도를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때 현공을 보통 한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보통 학교 다니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의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수험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변호사 시험 붙기 위해서 수험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 방법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로스쿨 학교 생활은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는 그 선배들이나 얘기 들어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의 최대 목표는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는 게 가장 최대의 목표겠죠. 그렇게 하죠. 아니면 3학년 때 잘 해가지고 판사나 검사나 임용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쨌든 정통적인 그 합격 방법론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입학했을 때 선행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1학기 때 1학기 때 민사, 그죠? 민사법. 그 다음에 2학년 때 현공. 마찬가지, 그러면 겨울방학이죠. 이제 겨울방학. 요때를 다시 중요한 과목을 반복 학습을 하고 2학년 올라가서 다시 또 민사하고 2학년 때, 2학기 때 현공.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해서 이것도 시간이 빠듯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각 2회독 정도만 해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빠듯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데 그래서 결론은 그럼 이제 2학년 겨울방학이 되는데 이 겨울방학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지금 민사 형사 그저 선택 과목까지 8과목이잖아요. 8과목 8과목하고 그 다음에 선사기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이걸 다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바로 하기가 힘드니까 보통 이제 입학할 때나 1학년 때나 2학년 때나 이제 기본서 공부를 하고 기본서 공부는 했는데 기본서는 뭐 한 1000몇백 페이지가 되니까 1000페이지 이상이 되니까 이거 가지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저는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암기장이라든지 그 자기만의 요약 정리된 그런 교재를 하나 정리를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때까지 겨울방학 때까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그 다음에 기본서 암기장까지 해서 5권을 공부해야 되는 그죠? 한 과목당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암기장으로 이 팔법이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돼 2학년 때. 그래가지고 그게 정리돼 있다 그러면 암기장으로 이게 저 정리가 돼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6월, 8월
그죠? 6월, 8월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졸시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11, 12 해가지고 다시 4회독, 5회독 요 정도 공부해가지고 시험 전날 그 다음에 그 시험 보는 전날 그 해당 과목의 전범위를 출제 가능한 그 문제들, 중요 논점들을 1회독하는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 이런 목표가 달성이 됐다. 그죠? 그래서 이런 목표가 달성이 됐으면 합격할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8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 여중에서 뭐가 안 되는 게 많이 생기죠. 중간중간에. 그래서 지금 1학년, 2학년 때 최소한 요때까지 2회독 정도, 1회독, 2회독 정도는 기본서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한 이거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좀 공부를 해두고 3학년 올라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험 공부로서 이렇게 축약된 자기만의 제가 많이 말하는데 무기교재라고 하는데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무기교재를 가지고 6월, 8월, 10월 11, 12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수회독, 5회독 이상을 공부를 했다. 그리고 시험 전날 전범위를 한번 볼 수 있다. 그럼 거의 합격할 확률이 높은데 이 과정 중에서 뭐가 빠졌다. 그러면은 그만큼 합격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N시생 분들은 다 이제 시험 보고 여기 지금 하시는 분들은 재학생들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공부 합격의 뭐 공식이라고 할까? 그런 공부 방법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 나는 지금 어디, 지금 몇 학년이고, 내 공부 양은 어떻게 되고, 나만은 또 어떤 과목은 안 됐고, 어떤 과목은 잘 됐고, 그런 게 여러분들마다 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지금 이제 민사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현공까지 다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붙는다. 그런, 합격의 공식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철저히 계획을 짜야 돼요.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래서 불합격하면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죠? 힘들고. 그래서 지금 본 대로, 재학생들이 지금 보통 이제 학생들이 한 1,700명 정도 뽑는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N시생들이 한 30% 차지하고 나머지 70%가 재학생인데 그러면 한 1,100명 정도가 이제 재학생인데 재학생이 2,000명이잖아요. 3학년 전 보는 게. 그러면 한 50%는 붙고 50%는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외적으로는 사회 인식은 많이 뽑으니까 당연히 붙는 시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인식을. 근데도 보면 이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죠? 한 50%, 한 60% 붙고 40% 떨어지는 시험인데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들 열심히 하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떨어진다. 그럼 나는 그 사람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옛날 사법시험에 비교해서 결코 공부량이 정작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합격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치열하게 진짜 절실하게 막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많이 불합격을 한다. 그러면 뭐 재시, 3시, 4시 뭐 엄청 많은 학생들이 신림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잖아요. 절대로. 그죠? 만에 하나라도. 그러려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내 위치하고 파악을 해서 이런 공부 계획을 잘 짜고 하나씩 쫓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공부 스케줄을 잡아야 될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합격에 들어가야지 불합격에 들어가면 너무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세계 유례가 없는 우리는 시험 방법이 이거잖아요. 선택형도 보고 사례형도 보고 기록형도 보고 이런 시험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뭐 여러분들은 이거를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고 공부하는 거니까 다 똑같은 조건이니까 저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지금 이제 겨울방학 이걸 얼마큼 잘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합격이 좌우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입학생이라면 여기고 1학년생이라면 여기고 2학년생이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2학년들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겨울방학만 잘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합격 점수를 맞을 수 있는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혼자서 공부해서 올라간다. 그건 진짜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항상 이 법학 공부는 제2외국어라고 그래요. 제2외국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나 혼자 공부해서 영어를 마스터한다. 이런 건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니에요. 뭔가 훈련을 받고 전문적인 트레이닝 교육 중학교 때부터 쭉 대학교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단 3년 내에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요번 이제 민사법만 설명을 드리면 5개
강좌라고 할까요? 이게 열리는데 일단 민법 보통 이제 겨울방학 때는 기본서 정리를 하니까 민법 기본서 기본 정리하고 민법 사례 그 다음에 민소 기본서하고 그 다음에 민소 사례 그 다음에 이제 관리반 이렇게 총 5개 강좌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법, 이제 모든 과목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잖아요. 거의 뭐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다 합치면 40% 넘을 거예요. 거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민법 기본하고 이게 사례가, 그죠? 이렇게 해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과목인데 이거를 소홀히 하면은 이게 민법 지금 일문에서 보면요. 민법이 150점이고 민소는 100점이고 거기서 점수를 대부분 보면요. 그걸 못 맞아서 떨어진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개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그게 150점인데 6, 70점 맞고 5, 60점 맞고 이래요. 그럼 그분 뭐 붙을 방법이 없어요. 붙을 방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아주 그거를 100점 넘게 맞아야 돼요. 120점 넘게 맞는다. 이거를 지금 민법이 150점이다. 그러면 목표를 120점 이상을 맞는 걸 목표로 삼아야 돼. 그래야지 100점을 초과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갖다 5, 60점을 맞는다. 그러면 합격할 확률이 거의 희박해요. 거의 희박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목표를 잘 설정을 하고 그래서 민법 기본서는 일단 입학생부터요. 입학생부터 1학년, 2학년 뭐 전 이번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입학생은 이제 입문 강의라고 해서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2학년, 3학년은 이제 그 민법에 가장 출제 가능한 문제들, 출제 가능한 쟁점하고 판례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시기에 이걸 못하면은 혼자서 공부하면 뭐 도저히 이거 하질 못하니까. 그래서 종래는 민법 기본서라 하면 입학, 입문 요 정도만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가 너무 그 공부하는 양이 그 강의로서는 너무 미약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본 대로 다른 학원이나 이렇게 지금까지 경향을 보면은 대부분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민법 기본서를 그러니까 입문 정도에서 대충 설명해주고 끝나고 거기는 여기 출제 가능한 한 중급이나 고급이나 고급 정도 되겠죠. 이거는 개인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한테 맡기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저는 지금 이제 뭐 저는 보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뭐 제가 뭐 저기 하지만 저는 이제 과외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다른 학원 다니다가 와서 이제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시험 보고 첨삭을 해보면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실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학원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약하게 공부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좀 중급 고급까지도 입문 아니라 거기까지도 좀 망라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죠? 망라적으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의 합격 실력 그러니까 60% 이상을 맞는 100점 만점 60% 맞는 실력을 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입문 정도가 아니라 출제 가능한 모든 쟁점까지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강의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때와 달리 지금 이제 그 민법의 구성이 민총, 물권, 채권, 친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종래는 이걸 한꺼번에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자기의 실력과 그죠? 자기의 필요, 니즈 그러니까 필요에 수요에 따라서요. 필요에 따라서 어느 과목을 특히 중요한데 이걸 다 듣고 그러니까 너무 시간 낭비고 잘 힘드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분리수강할 수 있도록요. 민총만 그다음에 물권만 채권만 친상만 분리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1학년이다, 2학년이다, 뭐 입학생이다, 나는 어느 과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분리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공부를 해서 그리고 대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처럼 입문 정도에서 대충 그냥 전체 흐름만 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출제 가능한 모든 판례 쟁점, 중요 쟁점, 기출문제 같은 걸 다 풀어볼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확실한 실력을 올릴 수 있도록 60% 이상을 맞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같이 병행해서 민법 사례를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 모든 과목이 사례가 중요해요. 사례가 잘 되면은 선택형하고 기록형은 자동으로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하니까는 저게 안 되니까 같이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수험 가이드에 보면은 뭐 선택형은 뭐 유니온에 나온 걸 몇 회도 그렇게 했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실력 하나도 안 늘어요. 그건 내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촉해보고 질문해보고 과외해보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일단은 민법 사례를 해야지 합격 점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합격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실력을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 기본서만 가지고 안 돼. 이걸 해가지고 병존을 해야 돼. 병행을. 해가지고 기본서에서 무슨 A이론을 했다. 그 A이론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풀었다.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튼튼하게 합격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은 뭐 기본서 지금 뭐 기본서가 좀 정리가 잘 안 됐다 하더라도 거꾸로 해도 돼요. 사례 공부가 좀 확실히 되면 기본서 거꾸로 가서 정리해도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렇게 자료 나눠준 것 중에 거기 사례풀이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을 텐데, 아니, 두꺼운 자료가 있을 텐데 그 민법 사례도 이렇게 이건 지금 본 대로 그 밑에 이제 박스에서 사례풀이 구조가 있는데 이 사례풀이 구조 자체가 민법의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수학 공식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사례풀이 구조에서 공식을 짜놔야 돼요. 그래서 안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그 짧은 3년 내 공부해서 문제를 보고 거기서 쟁점을 찾아서 나란 사람들 민법으로 대입시킨다. 이런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런 거 없이 그냥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 혼자서 해결해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푼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엔 내가 수많은 학생들을 접촉해봐도 이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전문적 공식을 짜는 그 전문적인 훈련을 조금만 받으면 돼요. 그래봤자 20회, 그 정도, 3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면은 이거는 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뭐 시험을 보면은 뭐 2, 30점 맞던 사람이 6, 70점 맞고 그런 거는 금방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안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뭐 몇 달 걸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 한 몇 주만 투자하면 3, 4주만 투자하면 되는 거를 갖다가 그거 안 해가지고 혼자 그리고 또 로스쿨 가서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학교 교육으로서는 그렇게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 민법 사례 특히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사례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택형도 그냥 일반적으로 판례 다음 중 틀린 것을 이런 거는 잘 웬만하면 맞추는데 준사례형을 잘 못 맞춰요. 준사례형을 대부분 그게 한 3, 40%는 한 40%는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에서 이걸 못 맞추니까 점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잘하려면 역시 사례형으로 해야 되고 또 기록형도 기록형 풀이구조하고 이 사례 풀이구조하고 똑같아요. 이게 똑같기 때문에 이게 되면은 기록형은 자동으로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형 특유의 그 논점 첨구 취지라든지 쓰는 방법만 조금 공부하면 금방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되면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사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히 재학생들은요. 2학년, 3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은 지금 겨울방학 때 이걸 안 해놓으면은 뭐 거의 하여튼 그거 수험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월에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1월에 그 다음에 2월에는 민소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민소예요. 제일 못하는 게 그냥 민소는 이제 여러분들 실무 같은 것도 안 했고 그저 너무 짧은 법학 3년이라는 건 너무 짧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 2학년 정도 했는데 그 학교에서 해도 뭔 말인지 잘 못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제일 못하니까는 이걸 잘해야 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민소의 후반부 4대 난제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거기서 보면 어마무시한 거 나오잖아요. 기판력, 뭐 상소, 다수 당사자, 청구 복수 뭐 이렇게 이 4대 난제라고 하는데 이거를 특히 못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걸 강의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거를 겨울방학 때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제일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 강의는 기본서 강의는 이거를 그러니까 왜냐면은 앞에 부분은 학교 다니면서 어찌어찌 조금씩 하면 되는데 뒷부분은 대부분 학교 강의도 없고 안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이거를 먼저 마찬가지로 민법처럼요. 요거를 분리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2학년 올라가거나 3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 기판력 요 후반부만 잘하면은 앞부분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분리수강해서 민소법에서 이걸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법 1문이 150점인데 이 중에 100점이 민소예요. 민소. 그 다음에 50점이 민법인데 이거를 여기서 150점인데 민소를 못하니까 이거를 30점 뭐 40점 이렇게 맞아버리고 민법 50점에서 이거 30점 맞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거 뭐 2, 30점 맞고 이렇게 합치니까는 5, 60점밖에 못 맞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민소를 제가 보기에는 이거 4대 난제만 잘해놓으면 70점 이상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소도 어느 정도 공식처럼 돼 있어요. 민소도 공식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식처럼 사례풀이 구조를 짜면은 충분히 6, 70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 150점 중에 10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근데 민소를 갖다 그냥 뚝 떨어뜨려 놓으니까는 제가 그렇게 많이 봐도 그 민소를 좀 소홀히 하더라고요. 모르니까는 포기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4대 난지를. 포기하면은 진짜 3, 40점에 못 맞아요. 그렇게 뺄게. 그죠? 100점 만점에. 앞부분이 안 나왔다. 그럼 거의 뭐 20점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4대 난제를 어른들이 빨리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것도 오래 걸리냐. 이게 지금 10회 강의 잡아놨거든요. 10회 정도만 연습하면 될 거를 이걸 안 해가지고 또 뒤로 미루고 이렇게 언젠간 되겠죠. 언젠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아가지고 4대 난제를 먼저 겨울방학 때 확실히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확실하게 여기서 6, 70점 맞는다. 그러면 1문 100점 이상을 맞으면은 합격할 확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변호사 시험에서 100점 놓는 게 3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법 1문 150점이죠. 기록형 175점이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160점이에요. 그래서 이 3과목을 10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7, 80% 되는데 대부분 그 떨어진 학생들은 이 3과목을 100점 이하, 그것도 한 60, 70점 요것밖에 못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뚝 떨어지니까는 못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불합격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민소법을 아주 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1문에서 민법 50점 중에 30점 넘게 막 고득점, 이건 힘들거든요. 한 25점에서 뭐 중간 이상, 그 정도만 맞추면 되는데, 그래서 100점 넘으려면 민소법을 70점 이상 때려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요거부터 하고, 나머지 그 다음 후반부에서는 이제 전반, 그러니까 거꾸로 민소법 기본서 강의에서는 전반부,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관할부터 뭐 증거까지, 거기는 이제 후반부에서 그건 이제 그 기초를 따지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분리수강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서 민법 기본서 해서 4대 난제를 확실하게 하고요. 그 마찬가지예요. 이 민소도 기본서가 정리됐으면 사례를 잘해야 돼. 결국은 사례 시험이. 그래서 사례 시험이 잘 돼야 똑같죠. 그러니까 선택형, 기록형도 거기에 나오는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례하면서,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제일 민소 기본서를 이해 안 됐던 게 사례를 하다 보면은 훨씬 이해 잘 되고 그러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서 강의도 들어서 빨리 실력을 올려놓고 그 따진 걸로 사례풀이해서 확실히 확고하게 해두면은 70점 이상을 목표로 해서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형도 지금 한 17개에서 뭐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한 15개 뭐 목표. 그 정도에서 선택형도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본 정리와 사례를 접목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해 놓으면은 이번 겨울방학 때 아마 민사법에서는 가장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말했지만, 요번엔 분리수강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실력과 그 니즈, 수요에 따라서 여러분 선택해서 공부해가지고 분명히 민사법이 지금 한 4, 50%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합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히 합격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리반인데, 관리반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학원의 가장 특징은 일단 동강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걸 열어드려요. 그렇게 하고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민법하고 전 민소니까 거기서 이런 강의, 작년 기본서, 사례 이런 것들을 다 열어줘가지고 여러분들 동강 듣고 해당 범위에서 매일 시험을 보는 거죠. 매일 시험 100점짜리. 예, 그래가지고 채점 받고 첨삭 받고 해가지고 이거를 목표는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보통 처음 시험 보면은 20, 30점 맞아요. 보통 처음 시험을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매일 시험 보고 채점 받고 첨삭 보면은 60, 70점 맞는 걸 목표로 하는데 요렇게 되는 학생들도 한 60, 70%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 30점 맞던 학생이 60, 70점까지 가는 학생들이 이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합격할 실력이 좀 쌓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한번 잘 판단해보고. 그래서 요거는 강의고, 여기 4개는 실강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맨날 시험 보는
그리고 관리를 받는 거죠. 그죠? 좀 강제적으로. 그래서 매일 시험 보고 채점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내 지금 상태를 보고 내 실력, 그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그걸 잘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그 강좌를 선택을 해서 가장 최선의 그 효율을, 그죠?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겨울방학만 잘 보냈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1학년이면 2학년이 좀 수월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고, 3학년이면 벌써 급하잖아요, 이게. 그죠? 지금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진짜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더욱 집중적으로 공부하셔가지고, 변호사 시험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나 그 뒤에 그 후기, 그러니까 그 관리반이라든지 강의 후기를 듣고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의 자료가 판단의 자료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 팀장님한테 말씀을 해가지고 저랑 같이 개별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면 되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제 이제 강의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